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적립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게 적립식 투자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축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 방식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목돈을 들어와서 주식 투자를 할 때 대부분이 목돈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불려가서 뭐 수익을 내고 뭐 그런 관점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아주 작은 돈이 아주 조금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10,000원, 5,000원 뭐 이런 개념에, 뭐 10만원 이런 개념에 장기적인 적립식 투자, 요런 게 공부를 하면서 경제인식을 키우기는 가장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적립식 투자가 가장 크게 붐이 불었을 때가 아마 2004년에서 2007년일 거예요. 뭐 이때 보면은 적립식 투자 이제 펀드 상품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무슨 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언론 보도가 계속 되면서 2008년도 금융위기 있기 전에 이 적립식 투자 붐이 굉장히 불었었는데, 펀드 자금도 시장에 유입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기가 한번 온 다음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거의 뭐 자취를 감췄습니다. 적립식 펀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자취를 감췄어요. 이거를, 이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거를 이제 실패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실패하는 이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금융인식이 부족해서, 이게 부족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투자라는 거는 안 좋은 거가 한 번만 겪으면 됩니다. 폭락. 이거를 한 번만 겪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손실을 볼 수 없는 그 정도 수익을 만들어내줘요. 그 수익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손실 불가. 평생 손실이 불가능한 이거를 견뎌내면, 폭락을 한 번만 견뎌내면 이제 평생 손실이 불가능한 그 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기준 수익률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폭락을 견뎌내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건 있죠. 비중을 관리해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몰빵을 해서 이제 뭐 시간을 흘린다 그러면 10년 동안 안 오르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석을 해서 판단을 잘못하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투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을 늘린다고 무조건 장기 투자라는 게 아니고, 리스크를 제한하면서 시스템대로 운영을 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장기 투자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02년에서 2004년, 이제 이 구간이 적립식 투자 붐이 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때가 아마 한국 증시 처음으로 한 PER이 한 14배에서 20배 사이 갔던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정확히 이때는 저도 이제 제대로 투자를 진행하고 뭐 이랬던 시기가 아니었고, 이제 뭐 나이도 어렸고 잘 몰랐고 공부도 안 했고 단타만 했고 막 단타꾼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에서 작살이 한번 난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진짜 시작을 했죠. 이 2008년도에. 그러니까 요때부터 저는 이제 투자 공부를 좀 많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대로 묵혀서 수익이 나는 걸 보고 이게 왜 이렇게 됐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근데 보통 보면은 이 한국에서 이 시스템, 적립식 투자라는 이 시스템은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 10만원씩 월 10만원씩 2년을 저축해요. 그럼 240이 되죠. 그러면 자, 이 구간 동안에 평균을 취하는 거예요. 이 평균만큼의 수익을 취하는 거죠. 이게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쵸? 그러면 자, 간단히 2001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자, 10년 동안 적립식 투자로 자금을 저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었다면 이 절반의 만큼의 수익이 생겼겠죠. 이 올라가는 폭이 예를 들어서
이게 4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갔으면 4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갔으면 이제 종목별로 차이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 지수 흐름보다는 수익이 더 나는 게 맞아요.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때마다 지수의 수익률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지수 안에는 상장 폐지될 종목이라든가 지금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은 종목이라든가 앞으로 안 좋아질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2000 종목을 다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뭐 이제 상위 이 2000개의 종목 중에서 상위 10%만 해도 200개잖아요 종목이. 이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상위 10% 종목을 추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종목을 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위 10% 200 종목 중에 예를 들어서 절반 또는 30%만 내가 포트 비중에 취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지수가 5배 갔으면 내 계좌는 30%가 있으면 이건 뭐 15배 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50%가 있으면 20배 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뭐 한 70% 돼 있으면 뭐 50배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 적립식 투자를 진행을 했을 때 이 평균을 치면 한 10년 동안 2배 반 정도 되겠죠. 2.5배 정도. 이게 이제 5배 갔으니까. 그러면 지수보다 곱하기 2만 봐도 5배 수익률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적립식 투자로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이니까 자 10년이면 1200만원이죠. 1200만원을 투자를 했을 때 자 6천에서 1억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때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실패를 했을까? 간단합니다. 요때 계속 했어야 되는데 도망가서 그래요. 10만원씩 올라가는 동안에 계속 비싸게 점점 비싸게 사요. 점점 비싸게. 그러다가 싸죠. 주가가 싸지면 어때요? 사야죠. 근데 팔고 도망갑니다. 도망.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야 되는데 팔고 도망가니까 자 망하는 거죠. 2004년에서 그러니까 한 요정도 구간이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온 구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 열심히 시간 투자를 해서 자 이렇게 한번 무너질 때 경제가 무너질 때 이제 도망갔다는 거죠. 적립식 투자는 시작 포지션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구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3년 4년 보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고점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왜? 점점 싸질 때마다 비중이 늘어나니까 여기에서 투자를 하고 여기에서 투자를 하고 상승했을 때 수익이 크게 나오고.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투자했으면 어때요? 여기에서 480만원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월 10만원씩 들어갔으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어때? 올라갈 때 3년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3년에도 움직이기 시작한 4년에도 똑같이 480만원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5배가 되고 이 돈은 5배가 되고 이 돈은 어때요? 이제 뭐 1.5배에서 2배 됐는데 여기에서 반토막이 난단 말이야. 반토막이. 그럼 5배 났던 게 2.5배로 되고 여기서 1.5배 났던 게 마이너스 뭐 30%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플러스 250%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도 계속 투자를 이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축을 계속 이어갔다면 요 구간에서 수익을 확대를 하고 요 구간에서는 수익이 더 크게 확대가 됐겠죠.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건 적립식 투자라는 건 시작을 하면 내가 시작을 할 거다. 그러면 5년 10년 저축으로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돈이라는 게 없을 때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폭락 구간에 내가 회피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무조건 시장에서 손실을 보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 2001년도에도 자 IMF 이후에 리스크가 있었고 2002년 이후에 이때가 무슨 뭐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요. 또 이때 2005년에 환율 조작 환율 조작을 한다. 장단기 금리차 금리차가 뭐 역전.
그거 있었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 있었고 리먼 사태였죠. 그리고 2011년도에 환율 조작국 있었어요. (2018년도에는) 무역 분쟁이 있었고 2015년에는 브렉시트 있었죠. 항상 이 리스크가 있을 때가 가장 싸게 살 때입니다. 근데 보면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돈 번 걸 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장이 가장 좋을 때 들어가죠. 시장이 가장 좋을 때는 투자를 시작하기 가장 안 좋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끝일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든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안 좋은 구간을 무조건 견뎌내야 이제 영원히 손실을 볼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건 적립식 투자든 적립식 투자가 아니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본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이 리스크가 오게 되면 전 세계가 망하나요?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큰 리스크는 우리나라만 온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온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성장률에 따라 이제 상승폭이라든가 조정폭은 다 다르겠지만 리스크가 반영되는 부분에 따라 조정폭이나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다 달라요. 각 국가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럴 때가 항상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안 그럴까요?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단기 사이클이라고 봐야 돼요. 2년에서 4년. 자, 이 단기 사이클. 이 단기 사이클 안에 보통 이제 폭락이 한 번 있어요. 폭락이 가끔 재수없으면 2년에 한 번씩 나올 수도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나올 때는 폭락의 규모가 굉장히 작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15%에서 20%. 근데 보통 뭐 이제 마이너스 30%에서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 70% 구간이 나오죠. IMF나 이제 뭐 2008년도 리먼 사태처럼 이런 큰 리스크가 왔을 때는 지수가 마이너스 70%씩 빠져요. 그리고 그 외에는 보통 이제 한 30% 조정으로 마무리되고 이 리스크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버블을 줄여주는 저평가를 만들어주는 고마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항상 이 바닥이 어딜지 이거를 이제 잡으려는 노력은 하지만 그건 이제 수익률을 더 키우기 위한 노력인 거고 비중을 이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목돈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겠지만 저축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자 목돈 2억을 만들 거다. 그럼 2억이 될 때까지는 저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금이 3천이 되든 5천이 되든 이게 저축을 꾸준히 월 10만원이든 월 50이든 그래서 매도 포지션을 사실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기업들을 꾸준히 사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목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투입 자금은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밖에 안 됐는데 어느새 내 전자산은 2억, 5억이 이렇게 돼가는 거지.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주식이 거의 유일해요. 자산을 이렇게 복리로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보면은 주식이라는 게 유일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이 뭐가 좋냐면 확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고 어떤 기업이 흥하면 어떤 기업들은 망하는 기업들이 있죠. 망하는 기업. 자, 망하는 기업들은 기회를 안 줄까요? 망하는 동안에 배당 주고 예를 들어 기업이 100년 만에 망했으면 100년 동안 배당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배당 주고 기업이 성장하면 주가 오르고 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도태돼 갖고 망한다 그래도 이걸 예를 들어서 이 기간이 5년 이상 내가 만약에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배당만 받아도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망하기 전까지 성장하는 이 토대가 만들어진 기업에 내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익이 당연히 생기겠죠. 투자를 하다 보면 망하는 기업도 있고 막 100배 막 이렇게씩 수익을 주는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이렇게 손실이 나는 종목도 있고 플러스 10,000% 이렇게 수익이 나는 종목도 있습니다. 저도 아직 10,000% 수익률은 만들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만들어야죠. 왜? 그동안에는 10년, 20년 투자를 끌고 가본 적이 없어서 이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10년, 20년? 끌고 가는 투자를 한다면 이런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이제 역사가 증명을 하고, 지금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보면은 이제 아마존 같은 종목이고, 아마존 같은 기업도 보면은 한 500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5만 프로죠. 자, 삼성전자도 20년 동안 10,000% 올랐고요. 삼전. 그리고 셀트리온이 한 2만% 올랐죠. 셀트리온. 진짜 수도 셀 수도 없는 많은 기업들이 100배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 줍니다. 장기적으로. 근데 내가 이제 선택이 잘못됐거나 무언가 예측 또 전망의 오류가 있어서 투자의 실패도 경험을 해요. 이렇게 투자의 실패를 경험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서 내가 이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발생한 거죠. 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중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적립식 투자는 저축을 할 때는 수익이라는 거를 신경을 쓰지 마세요. 수익에 대한 부분들보다 자, 기업을 공부하세요. 기업을 공부를 해서 자,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도 좋을 수 있는 산업군이 어딜까? 그 산업군에서 이 기업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는 거죠. 내가 되게 새가슴이다. 그러면 음식료,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 음식료, 또 뭐가 있을까요?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보면은 음식료, 그리고 뭐 의류, 여기에서 이제 경쟁이 크지 않은, 그리고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 같은 브랜드 파워가 있는 또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니면 그런 여러가지 이제 기준을 만들어서 추려서 투자를 하게 되면 실패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또 증권주들도 있겠네. 증권주들도 사업 구조가 실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안전성이 좀 이제 중점을 두고 50% 이상 자본을 이쪽에 실어서 저축을 꾸준히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뭐다? 적립식 투자가 100% 성공하는 방법은 뭐다? 100%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적립식 투자가 100% 성공을 하려면, 그러니까 저축이잖아요. 월 얼마든, 주 얼마든, 하루 10,000원이든. 저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장기간의 폭락, 1년. 보통 1년 정도면은 하락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1년에서 1년 6개월. 이게 꼭지에서 무너지는 구간이에요. 꼭지에서 무너져서 바닥을 다지는 기간. 이 기간을 한 번만 견디면 돼요. 한 번. 이 한 번만 견디면, 예를 들어서 이 이후에 내가 3,000을 저축했다. 자, 5,000을 저축했다. 그러면 이 돈이 1억이 되고 3억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자산에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이 구간을 한번 지나면, 이 구간을 한번 지나서 요런 구간에, 자, 이 구간을 한번 지나고 요런 구간에, 자, 이 리스크를 지나고 요런 구간에 내가 만약에 원금이 3,000, 5,000, 뭐 1억이다. 그래서 계좌 자금이 뭐 3억, 뭐 5억, 10억이 됐다. 그러면 요만큼 곱하기 2 정도씩 예금으로 돌리든가, 뭐 금으로 돌리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손실을 볼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존에 예를 들어 10만원을 저축하고 있었으면 10만원씩 꾸준히 저축을 하는 거예요. 100만원씩 저축하고 있었으면 100만원씩 꾸준히 저축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럼 언제 찾을 거냐?
지금 노후 준비가 되는데 20억이 필요해요. 한 50년 사는데. 한 30년에서 50년 사는데 숨만 쉬는데 한 20억 정도 필요하다 그래요. 그럼 내가 이제 10살부터 투자를 시작했어. 예를 들어 30살부터 투자를 시작했어. 50살부터 투자를 시작했어. 뭐 20년, 30년, 뭐 10만원이든 얼마든 꾸준히 저축을 해서, 자, 이 20억이 만들어지면 인출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 노후 준비를 해내면 되겠죠. 그리고 투자를 꾸준히 내 죽을 때까지 이어가면 결국은 자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면 어릴수록 좋겠죠.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그 시간이. 이럴 때부터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노년이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20년, 30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내가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노후에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 같은 부분들이 전 세계 1위죠. 전 세계 1위. 그리고 이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 1위고 뭐하고 하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새끼 낳아서 내 새끼까지 이렇게 암울하게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노인만 점점 늘어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노령화. 인구 노령화도 전 세계 1위에요. 한국이 OECD 몇 위에요? 지금 뭐 한 7, 8위 정도 되지 않나? 그만큼 경제력이 올라왔는데, GDP라든가 이런 게 올라왔는데, 이거는 뭔 말이에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만 보고 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면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면 멘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꼭 해봐야 된다.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건 필수적이고, 내가 좀 여유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죠. 뭐 하려고 투자를 해요. 그냥 가진 돈 쓰다가 가진 돈 쓰고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렇게 살다 가면 되지. 있는 사람들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도 문제야, 사회적으로. 그래서 적립식 투자는 항상 이런 폭락 구간에 내가 도망가지만 않으면 무조건 이긴다. 질 수가 없다. 역사가 증명을 했고, 자, 영국의 200년 역사가 증명을 했습니다. 영국의 200년 역사. 자, 투자가 영국은 200년이 됐어요. 자, 미국은 100년 됐죠? 이거 정확한 거 아닙니다. 욕하고 딴지 걸지 마세요. 대충 요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영국이 미국보다 먼저 기축통화 갖고 있었고, 그 기축통화가 미국으로 넘어왔고, 자, 경제에 대해서 먼저 눈을 뜨니까, 영국에서 먼저 눈을 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자, 이 시장이 금융시장이 굉장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전 세계에서 배당을 제일 많이 하고, 영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배당을 제일 많이 해요. 뭐 요런 식으로 금융이 어느 정도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거죠. 한국은 이제 뭐 한 30년 됐죠. 30년 좀 넘었을까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이게 안 된 나라들보다, 우리나라보다 금융시장 진입이 좀 훨씬 더딘 나라들보다도 더 멍청하고, 한국인들이 굉장히 똑똑한데 금융인식에 대해서만은 보면은 거의 뭐 진짜 방글라데시 수준이라 그러니까 거의 뭐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죠. 이제 겉은 보면은 막 2100년, 2200년에 살고 있는데 속은 썩어 있는 거야. 막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어.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망해도, 예를 들어 투자하다 손실을 보고 투자를 관두면 결국은 망하는 거잖아요. 망한 거지. 많이 망하든 크게 망하든, 적게 망하든 많이 크게 망하든 결국은 망한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투자를 지속하면은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투자든지 평생 공부하면서 끌고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립식 투자 붐이 이렇게 불었을 때 사람들이 다 돈 벌었다 그러니까 나도 야 여기에서 3년 4년 투자해갖고 뭐 5배가 늘었대 자산이 뭐 10배가 늘었대. 아이고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가서 어때요? 2년 했는데 2년 3년 이제 뭐 저축을 했어. 2년 3년 저축을 해갖고 욕심 만땅 부려갖고 월급에 20% 30%씩 해갖고 이게 한 5천만원 들어갔는데 갑자기 폭락이 나오더니 반토막이 났어. 2천만원 남았어. 야 이거 주식이라는 거는 하면 안 된다. 뉴스에서는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나와. 막 미국 망했다 그러고 막 모기지로 집에서 다 쫓겨났다 그러고 경매 물건 넘쳐난다 그러고 한국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지. 자 5천만원 저축해갖고 2천만원 갖고 도망간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써보지도 못하고 이 3천만원 하늘로 날린 다음에 나는 이제 퇴퇴퇴 하면서 이제 주식이라는 건 쳐다도 안 볼 거야. 근데 어때? 야 나랑 똑같이 5천만원을 누가 투자를 했어. 5천만원을 저축을 했단 말이야. 저축을. 자 10만원 20만원 50만원 막 해갖고 저축을 해서 여기 3년을 저축을 했어. 이렇게 3년을 저축을 했는데 야 여기 2년에 이거 1년 만에 완전 작살이 났단 말이야. 이게 2천만원 됐어. 2천 됐는데 여기에서 또 플러스 저축을 꾸준히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2년 후에 또 플러스 저축을 했겠죠. 뭐 요렇게 이렇게 꾸준히 저축을 하니까 갑자기 이때 자 원금은 9천인데 이게 3억에서 5억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한 사이클을 더 보내요. 여기서 한 사이클을 더 보내. 그러니까 어때 여기서는 야 이게 자산이 한 30억이 돼 있는 거야. 이런 게 투자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꾸준히 길게 해나가면 질 수가 없는 게 투자입니다.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다 그렇죠. 장기 투자라 그래갖고 오래 견디고 끌고 가면 손해 안 보는 거 누가 모르냐. 그 기간 동안 내가 보유를 할 수 없다라고 다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오래 지나면 당연히 주식은 오르는 거지. 근데 왜 그렇게 안 해?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손해 볼 확률이 거의 제로화 된다는 거를 깨우친 사람들은 되게 많아도 그걸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마인드를 잡고 공부를 하고 투자를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07년, 2002년에서 2007년까지 적립식 투자가 붐이 불었는데 그래서 펀드도 겁나 팔리고 그래갖고 결국은 돈은 누가 다 벌었어요? 증권사들만 떼돈 벌었다. 응? 성과급 겁나 받고 증권사들 돈 벌어갖고 지금 이제 증권사들이 많이 덩치가 커졌죠. 개미들은 어때요? 다 도망갔죠. 2008년도에 이게 증시가 이렇게 작살나고 뭐하고 할 때 다 도망갔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 800포인트에서 이제 이게 800포인트까지 빠졌잖아요. 8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까지 자 838 3.5배가 오른 거죠. 자 이게 3000포인트까지 가면 어때요? 3000까지 가면 4배 그쵸? 자 4000까지 가면 5배. 자 지수가 이제 앞으로 4000까지 가면 자 2008년도부터 또 5배가 가는 거예요. 자 2001년 1998년도부터 10년 동안 2007년까지 자 증시가 5배 올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한국의 경제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자산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야. 왜? 이때는 시간이 왜 짧았을까? 인플레 시대니까 금리를 연 5%에서 무슨 뭐 한 10%씩 줬으니까 이렇게 금리를 많이 줬으니까 이렇게 성장이 빨랐던 거죠. 자, 성장률도 무슨 뭐 성장률도 6% 이렇게씩 됐으니까 지금은 성장률이 어때요? 자 2.5% 3%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6%니까 10년에 곱하기 5가 되는 거야. 10년에 간단하잖아. 자 성장률이 3%니까 어때요? 20년에 곱하기 5 되는 거야. 근데 뭐가 이득이에요? 이렇게 된다 그래갖고 뭐가 다른 게 없다고. 이때는 물가가 그만큼 빨리 올라요.
물가가 그만큼 빨리 오르니까 인플레 때문에 화폐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진다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자, 화폐 가치가 그만큼 늦게 떨어지는 거죠. 인플레가 들이펴지니까. 그럼 여기가 득일까? 여기 10년이 득일까? 여기 20년이 득일까? 결국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득인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득인 거라고. 자, 적립식 투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이클이 한 4년이 맥스라고 보면 4년마다, 자, 4년 안에 이제 리스크는 분명 한 명이 옵니다. 리스크가 한 번이 오니까 리스크를 만나고, 이 4년이라는 기간을 두지 말고 리스크가 언제 오든지 리스크 후 2년 후, 이 4년이라는 기간을 두지 말고 리스크가 발생한 다음에 2년 후까지 투자를 이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내가 딱 시작했는데 리스크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됐어. 그럼 어때요? 그럼 이제 3년에 인출, 그리고 그거를 또 나눠. 어떻게 나눠요? 예를 들어서 1억이다, 뭐 1000만원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나누기 3년을 해. 360이니까 뭐 1040 정도 되겠네. 638 1080 1081로 나눠. 1080으로 나눠서 이게 1이니까 월로 나누든지 뭐 아무튼가 그렇게 해갖고 3년 동안 저축을 했어요. 그래갖고 수익률이 얼마가 나든 1000만원이 만들어졌어. 이거 500을 저축을 했든 무슨 뭐 300을 저축했든 1000이 만들어졌어. 예를 들어서 리스크,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리스크가 만들어졌어. 꼭대기에 물어갖고. 그러면은 리스크 터지고 2년 후. 근데 내가 시작한 다음에 상승장이 한 1년 2년 있었어요. 이렇게 있다가 리스크가 나왔어요. 리스크. 그럼 어때요? 이 2년 후. 그럼 어때요? 리스크가 1년 2년 진행이 됐으면 이건 보통 이제 5, 6년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전액 인출, 그리고 나서 이제 나누기 36개월 하면 되지. 3년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갖고 5년 6년 저축해서 내가 뭐 한 8천 5천 뭐 이렇게 모았는데, 이게 돈이 뭐 2억이 돼 있든 3억이 돼 있든 할 거 아니에요. 3억이 돼 있으면 이거를 이제 36으로 나눠서 다시 달달이 이제 또다시 저축을 하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원래 기존에 저축하던 금액들은 당연히 저축을 하고요. 그래서 뭘 정해야 되냐?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 자 20억 이걸 만들어 놓고 이게 진행이 될 때까지 일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업을 가지고 투자는 이렇게 저축으로 접근하라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고 3년이다 2년이다를 정해놓는 게 아니고 리스크라는 게 크게 발생이 되면 그리고 나서 2년, 이때가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기회예요. 리모델링.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자, 이때가 이제 IMF가 있었습니다. 1998년도에 IMF가 있었어요. 내가 투자를 시작을 했어. 자, IMF가 발생을 했어. 자, 2년 후. 그럼 어때요? 투자 기간이 5년이죠. 자, 내가 IMF 후에 요때가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5년이야. 그쵸? 그리고 리셋을 한 다음에 자, 2년 후에 여기에서 또 이제 다시 36으로 나눠서 요 3년 동안 매집을 되게 크게 해. 그리고 나서 리스크가 나왔어. 리스크가 뭐가 나왔어? 2000년도에 뭐였더라 이게? 뭐 아무튼 나왔어. 그리고 나서 2년 후 여기서 리셋을 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해. 그러니까 5년 동안 리스크가 없었어. 그럼 어때요? 계속 저축을 하는 거죠. 자, 리스크가 2008년도 나왔습니다. 2008년도 나왔다가 2년 후에 그럼 어떻게 돼? 리스크가 나오고 2년 후에 자, 여기 3년 이 파동이에요. 자, IMF 리스크 나온 다음에 5년. 자, 리셋하는 구간이 보세요. IMF 이후에 5년. 내가 투자를 처음 시작. 투자 시작. 그리고 여기 매도. 그쵸? 자, 리스크 나왔죠? 그리고 2년 있다가 여기서 매도. 자, 그리고 나서 계속 또 저축을 해가는 거예요.
자, 리스크 없죠. 자, 5년 동안 리스크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자, 리스크 만났죠. 자, 5년 후에, 2년 후에? 그럼 이건 몇 년이야? 8년. 이게 내가 이제 목돈을 쥐는 구간이에요. 여기서는 3년. 자, 리스크 나온 다음 2년 후니까 별로 수익이 없었겠죠, 이때는. 응? 그리고 리스크 나온 다음에 2년 후니까 8년. 그쵸? 자, 리스크 나왔어. 2년 후. 여기에요. 그쵸? 그리고 2015년도에 또 리스크가 나왔어요. 2015년도에. 2011년도에 리스크가 나왔고, 2015년도에 또 리스크가 나왔어. 자, 이게 뭐예요? 브렉시트. 자, 2년 후에. 3년. 2011년도에 리스크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 3년. 자, 2018년도에 또 리스크가 나왔죠. 자, 2년 후. 3년. 그쵸? 그리고 3년 후에 또 리스크가 나올지, 요렇게 5년이 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리스크가 나왔을 때 가장 좋은 기회인데, 이 리스크가 나올 때 도망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리스크가 나올 때 항상 도망을 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망하는 거다. 99%가 도망간다. 이렇게 좋을 때 들어와서, 이 빨간색 이렇게 크게 오른, 이게 연봉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이제 들어와서, 리스크가 있을 때 도망을 간다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99%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 리스크를 한 번만 겪으면, 평생 나는 손실 볼 수 없는 자산을 만들게 돼요. 관리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짜나가면 돼요. 자, 입금 시스템과 인출 시스템. 인출 시스템은 뭐예요? 이거 리스크를 줄이는 거지. 자, 입금 시스템은 뭐예요? 이건 예를 들어서 저축일지 목돈. 내가 투자를 언제 진행을 해도 마찬가지야. 내가 목돈이 있어. 예? 요런 구간에 내가 1억을 시작을 했다고. 그럼 어때요? 자, 리스크 지나고, 나서 이렇게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이거 장대 한번 뽑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때 되면 어떻게 돼? 한 3, 4년 됐지만, 이제 5억, 10억 되는 거예요. 리스크 또 나왔죠. 그럼 이 5억, 10억 됐던 게, 1억, 2억 된다고. 70% 빠졌으니까. 뭐 한 2, 3억까지 될 수도 있죠. 내가 방어 잘했으면 이것보다 좀 더 지킬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10억, 20억 되는 거예요. 30억 되는 거야. 자, 2년 후에는. 그리고 또 리스크가 나오고 리스크가 나왔잖아. 이때는 이 10억, 30억이었던 돈이, 무슨 뭐 5억, 또 15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때는 또 얼마가 될까? 이때는 얼마가 될까? 50억, 100억 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자산이 복리로 커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를 보면, 이 하단이었을 때, 이렇게 리스크가 있을 때 워렌 버핏이 60년 평균 수익률을 보면 보통 8%에서 12% 정도 됩니다. 이 하단권에 있을 때, 리스크 만나서 증시가 막 30%, 50% 이렇게 작살 날 때. 자, 그럼 이 상단권에 있을 때 워렌 버핏 평균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자, 20%에서 30% 평균 수익률이 나와요. 자, 이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결국은 증시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가 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위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경제 논리예요. 한국이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거를 깨우치면 적립식 투자도 리스크 왔을 때만 견디면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깨우쳐야 돼요. 이때가 무슨 2000년도 이때가 무슨 뭐가 있었어. IMF 이후에 무슨 리스크가 있었던 다음에, 이때가 닷컴 버블이었나? 닷컴 버블이었나? 모르겠네. 뭐가 아무튼 리스크가 있어도 많이 빠진 다음에, 이 2년 후에 보통 보면 이게 이 위에가 있었는데, 이때 이렇게 된 게 뭐예요? 이라크 전쟁, 2년 만에, 이라크 전쟁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자,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로 번졌다가, 이거는 뭐야? 지정학적. 그러니까 전쟁.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요렇게 빠진 거란 말이에요. 요런 경우가 아니면, 리스크가 나오면 무조건
리스크가 나오면 1, 2년은 무조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리스크가 있어서 올라가 있어야 하는데 못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2년 동안 이게 다 되돌릴 거를 그 곱하기 2. 여기서 2년인데 4년 올라간 거야. 4년 5년 올라간 거야. 리스크 있다가 이제 2년 올라가는 거예요. 자, 리스크 있고 나서 2년 못 올라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이제 3년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어떻게 돼? 리스크가 지금 나왔죠. 응? 그럼 이제 2년 후는 어떻게 될까? 지수가 많이 못 올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이제 길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치로 보면 어떻게 따라가냐. 우리나라 평균 PBR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경제 PBR 한 요정도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요렇게 가는 동안에 위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흔드는 거라고. 여기에서 버블을 이제 중간에 이렇게 크게 키울 수도 있고, 여기에서 저평가를 이렇게 더 확대할 수도 있겠죠. 그냥 긴 기간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시스템만 짜놓고 있으면 투자의 실패는 절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깨우쳐야 돼요. 적립식 투자든 그냥 목돈으로 딱 자본금을 투입해서 하는 투자든 마찬가지예요. 항상 리스크를 견뎌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적립식 투자가 실패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시간을 이기면, 시간과 리스크 이겨내면 100% 성공한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필요하죠. 그러면은 뭐냐, 20년 동안 10년 동안 빠진 종목들, 막 없어진 상장 폐지 종목들은 뭐냐, 그게 왜 리스크냐고. 이거는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또 영상으로 달아볼 건데요. 비중 관리가 항상 필수적이고요. 이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소하려고 그러면 섹터라는 거는 이제 산업 섹터예요. 산업 섹터를 최소 10개. 그리고 한 섹터의 비중 30% 미만. 제일 많이, 내가 제일 좋게 생각하는 섹터에도 비중을 절대 30% 이상이 실리면 안 돼요. 그리고 같은 섹터에도 종목이 나눠져 있어야 되고, 종목수 최소 20종목 이상. 이 정도에서 시간을 흘리면 저는 사실 투자는 실패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갖고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까주세요.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시간을 뭐 3년 5년 지나갔고 실패했던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예?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라는 거는 안 좋으면 다시 좋아지고, 좋았다가 안 좋아지고, 요걸 반복하면서 이제 사이클을 만들어가면서 결국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라는 게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구조인 이유는 간단해요. 인플레.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 이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인플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제라는 거는 항상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